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앞전에 1018 시그마의 크롭 렌즈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도 곧 출시될 렌즈인데 범용성 측면에서나 또 사용기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렌즈가 있어서 이 렌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의 기본 사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감각인 16mm에서는 3.5 조리개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망원인 300mm에서는 조리개가 6.7까지 조여지는 가변 조리개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각 범위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텐데 16mm부터 300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줌 렌즈고요. 이거를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했을 때 24mm부터 450mm까지 줌이 되는 거니까 광각부터 망원까지 이 렌즈 하나로 모든 범위가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풀프로 환산했을 적에 애매하게 28mm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풀프로 환산을 해도 최대 감각이 24mm부터 출발을 하는 그 부분이 저의 마음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8mm를 사용하다 보면은 23mm 가 생각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24mm에 길들여진 제가 28mm부터 출발하는 렌즈를 쓸 때는 이따끔씩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렌즈는 초망원이 되는 슈퍼 줌 렌즈지만 또 최대 감각이 24mm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매력을 가진 렌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6에서 300mm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풀프로 환산했을 적에 24mm부터 450mm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줌 렌즈지만 상대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가볍다는 게 크롭 바디 렌즈임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동하고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게끔 편의성에 맞춰서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렌즈 하나가 61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피도 옆에 보시는 다른 렌즈들과 비교를 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제가 크롭 바디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센서가 작다 보니 그만큼 작은 렌즈가 물리게 되고 무게와 부피에서 풀프에 비해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롭 바디를 풀프에 비해서는 다소 배경 흐림이라거나 광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만서도 굳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니즈와 또 그러한 요구에 잘 맞춰서 렌즈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렌즈의 구경도 67mm로 부담스럽게 크지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렌즈가 커버할 수 있는 화각에 비해서 왜 크기가 작다고 말하는지 제가 풀프에서 사용하는 시그마의 100, 400 렌즈가 있거든요. 이 렌즈도 풀프 렌즈의 망원 렌즈 치고는 사실 작게 만들어진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원으로 무엇인가 촬영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큰 렌즈를 들고 가야 되는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크기로부터 오는 그런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렌즈는 크기도 작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들고 다녀도 불편함이 없고 더군다나 풀프에서 100, 400과는 달리 이 렌즈는 풀프 환산 23mm를 소화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100, 400과는 달리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렌즈에는 다행히도 OS2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광학식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광각에서는 최대 6스톱부터 망원에서는 4.5스톱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설사 바디 내에 손떨방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이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광학식 손떨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핸드헬드로 커버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최대한 100mm까지는 그래도 핸드헬드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렌즈가 풀프 환산 450mm까지 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헬드로 사용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푸티지를 얻으시려면은 최대 망원에서는 적어도 삼각대를 사용하셔야 안정적인 푸티지 그리고 원하는 푸티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대 화각인 300mm에서도 핸드헬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밀하게 안정적으로 깔끔한 푸티지를 얻고 싶으시다면은 무조건 삼각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빙 있는 핸드헬드는 50mm까지 커버가 가능했고 정적인 촬영은 100mm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터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근래에 출시된 시그마 렌즈가 그렇듯이 사실상 모터 소음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터 소음 테스트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사실 의미가 없어서 모터 소음 테스트는 하지 않고요. 행여나 이 렌즈를 사용을 하는데 모터 소음 때문에 나는 거슬린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를 비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자신있게 모터가 조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F도 속 썩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근래에 출시되는 모든 서드파티 렌즈들은 사실 포커스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외관의 경우에는 금속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배요닛 마운트라고 해서 방진방적 설계가 아트라인의 제품과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금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렌즈의 최대의 장점은 간이 접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시그마가 워낙 잘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소니 FE 마운트 시그마 렌즈를 처음 사용을 했던 것이 시게르 렌즈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굳이 2470 GM 렌즈로 가지 않고 시그마 렌즈로 왔던 이유가 당시에 금게륵 1 같은 경우에는 간이 접사가 안 됐거든요. 최소 초점거리가 30cm라는 제 사용성에서는 정말 벽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고민할 것도 없이 시게륵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고 정말 오랜 기간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시게륵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간이 접사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당시 제 기억으로 최단 촬영거리가 17c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0cm의 GM과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풀프의 24240 슈퍼줌 렌즈 같은 경우는 최소 초점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음식 촬영을 하거나 가까운 물체를 촬영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었거든요. 최대 감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슈퍼줌 렌즈이기 때문에 접사 같은 게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현을 해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비단 슈퍼줌 렌즈라 그런 게 아니라 설계가 그 모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렌즈도 역시 슈퍼줌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로 촬영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놔서 70mm까지는 정말 코앞에 갖다 대도 초점을 잡을 만큼 강력한 접사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경우의 수가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라고 해도 간이 접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이 렌즈의 사용성은 원렌즈만 필요할 때, 특히 여행을 갈 때 이 렌즈가 정말 발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짐이 많아지면 기동성도 느려지고 또 렌즈를 바꾸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한 컷 더 찍게 될 것도 귀찮음에 포기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손실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여행도 즐기면서 많은 그림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렌즈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촬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좁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이 음식을 비교적 가까이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하나의 제약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렌즈는 광각부터 망원단까지 가깝게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으므로 그러한 제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먼 거리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이 렌즈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컨셉에 충실하게 제작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원을 좋아하고 접사를 좋아하는 저에게 이 렌즈가 주는 이러한 이점은 비록 조리개가 어두운 렌즈이면서 가변 조리개지만도 이러한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사체 거리에 따라 망원을 할 때 접사가 되는 렌즈라면 백포커스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16mm에서는 최대 22까지, 300mm 최대 망원에서는 45까지 조일 수 있는 재미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변 조리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측정한 결과 16mm에서는 3.5, 25mm에서는 4, 35mm에서 4.5, 40mm에서 5.0, 50mm에서 5.6, 90mm에서 6.3, 300mm에서 6.7의 조리개를 지원합니다. 빛갈라짐 같은 경우도 3가지 화각에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도 조리개 날수 구매의 원형 조리개이기 때문에 준수한 보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면 렌즈에는 발수 및 발효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방진방적과 세트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혹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짱짱한 텐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코올리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또 여기 코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락이 있습니다.
이 락을 걸어주면 16mm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감각에서 최대 망원으로 돌렸을 때 화면을 보시면은 비네팅이 보이실 거예요.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비네팅이 존재를 합니다. 일정한 환경에서는 또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색깔이 일정한 이런 하늘 같은 곳을 보게 되면은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의 비네팅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길이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그마의 16 300mm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이 렌즈 하나면은 모든 범위가 커버가 되는 것이 여행을 갈 때나 타임랩스를 찍을 때 또 풍경을 찍을 때는 귀찮게 여러 렌즈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는 어느 정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용성에만 부합을 한다면 누군가에겐 정말 이 렌즈는 최고의 렌즈가 될 것 같고요. 망원 렌즈를 주로 선호하는 저에게는 취향 저격인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기와 부피도 적당히 작게 만들면서 성능과 화각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렌즈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시그마의 16 300mm 렌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고 구매를 앞두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트였습니다.